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은 안부를 묻기가 무섭게 조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았죠. 특히나 여러분이 체감하는 거는 지수 포인트가 빠진 것보다 조금 더 빠진 것처럼 느낌이 오실 텐데, 그 체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어제 시장이 올릴 때는 에코프로 형제들이 조금 강세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반등할 때는 뭔가 좀 들어오르는데 이런 느낌을 들게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에코프로라던가 아니면 알테오젠 같은 시총 상위주들이 버텨주면서 중소형주 위주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체감 지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빠진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제가 애초에 미리 얘기 드렸죠. 사실 이유는 시장이 빠진 다음에 붙이는 건데, 어제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2월의 CPI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CPI가 실제로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왔죠.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까요? 바로 돈의 흐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돈의 흐름이요. CPI 지표가 좋을 거다라는 전망을 전혀 하질 않았어요. 뭔가 잘 나와봤자 부합. 그리고 뭔가 찜찜한데 잘 나와도 어쨌든 세력은 한번 누르겠구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본 거죠. 1월의 첫 썸네일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1월을 조심하세요. 이게 24년에 제가 만든 첫 썸네일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약간 이 길이 정해져 있었어요. 종합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개별 종목이 약간 가는 척하고 누르는 이런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현금 1월 첫 주부터 강조드렸습니다. 외부에서 끌어온 자금 있으면 이제 즐길 만큼 즐기셨다. 11월, 12월에 이거 원래 위치로 보내고 외부에 끌어온 자금 있으면, 그리고 지금부터는 일단은 현금을 10에서 20%는 만들어 놓는 것이 리스크 관리상 좋을 것 같다. 리스크 관리도 실력이다. 많이 목 터지도록 리스크 관리 1월 지금 둘째 주까지 2주 동안 내내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진 건 빠진 거고 관리 못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바이오 대체 언제 매수하나요? 이것도 제가 가이드 드렸거든요. 근데 기준을 제가 오늘 언제쯤 우리가 만든 현금이 있으면 매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바이오가 적절히 조금 좋은 거에 들어가는 건데 언제 매수해야 될까요? 이런 것까지도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빠르게 좀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스탠스예요. 미국이 어제도 머리끄댕이 잡고서 기어이 아랫꼬리까지 만드는 기염을 토하면서 보합권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미국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지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눌렀다가 올라가든 아니면 그냥 누르든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런 흐름 만들어지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시장의 수급 푸른가 물량 넘기는 게 그러하다. 그래서 요 탐욕적인 구간이 이제는 좀 더 관망세적으로는 최소한 넘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오늘도 드립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3월 금리 인하의 스탠스는 현재 70%, 아직도 유력하죠. 3월달. 근데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고 심리가 반영된 거고, 이제 CPI 지표가 이렇게 잡히다가 유가 때문에 한번 튀었다가 다시 눌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한번 톡 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내용이. 뭐가 다르냐? 유가 때문에 튀었다? 그게 아니죠. 이번에는 주택 리스료, 부동산 때문에 튀었거든요. 그럼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금리 인하 시기를 논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금리 인상이 끝난 건 맞아. 인플레가 좀 잘 잡혔었어. 그래서 금리 인상은 없어. 근데 금리 인하를 3월에 하는 건 무리야. 그래도 5월부터 해가지고 한 3번 하면 적당하지 않겠어? 라는 얘기 나오면 시장 콩합니다. 왜냐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6번에서 6번까지 기대하면서 오른 게 미국 시장이 내리기 때문에, 지금 연준 위원들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어제 CPI 지표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리치몬드 총재나 이런 총재들이 얘기는 했는데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번에 1월 FOMC 거치면서 연준이 만약에 3월에 금리나 좀 일러 고금리를 조금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조금 심각해지는 겁니다. 뭐 심각해봤자 그냥 큰 그림에서 상방인데 그냥 요런 폭이 좀 아플 수 있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라,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썸네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1월의 첫 썸네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한번 흔들렸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이야기 드린 거죠. 조심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바이오가 이전까지 12월까지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 왜 바이오 끝났나요? 라는 얘기를 드렸냐면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1월 8일부터 열려요. 근데 AACR, 아스코, 실제로 얘네가 다 23년도에 일주일 전에 시세를 끝냈어요. 이때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JP모건 관련된 종목들을 이 전주에 1월 첫 주에 조금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3, 4일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보다 바이오 뭐 엄청나게 시세난 종목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에서 JP모건 막상 들어간 다음에 뭐 엄청나게 유의미하게 시세난 종목 없습니다. 바이오는 빠지면 빠지 오른 게 없어요.
이런 가이드를 드리면서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기회 충분히 줄 건데 왜 급하게 해요? 가면 어때? 바이오 안 하면 되죠. 다른 거 하면 되잖아. 그 약간 너무 막 사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종목이든 업종이든. 2차전지만 좋아해가지고 막 2차전지만 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저도 지금은 반도체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지금 반도체 조정 잘 나오고 있거든요. 슬슬 반도체 구경할 시기가 돼가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넓게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투자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어쨌든 2차 전지도 누워있다가 이제 슬슬 반도체가 빠지면서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들어갔는지 체크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본 거고, 반도체 단기 고점 포착 실제로 고점 찍힌 상황이고, 그리고 명확하게 지금 반도체가 눌리고 있잖아요. 기회는 많으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라, 뭐 이런 것도 이야기 드려봤고, 그리고 어제는 굳이 또 제가 코스피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코스닥이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형 지지로 한번 쿡 누를 것 같았거든.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할 때, 그제도 그렇고 제가 바이오 단타를 정말 하고 싶은데 참겠다고. 혹시 몰라서. 바이오가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거 반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수없으면은 쿡 하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서 바이오 단타 안 할랍니다.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참을게요.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했으면은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을 그런 흐름이었고,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 같이 에코프로가 체감을 오를 때는 안 오르는 느낌, 내릴 때는 더 빠지는 느낌, 이런 걸로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세력이. 차후에 24년도에 기대감이 진짜 많았거든요. 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이제 끝난 그런 수급이 들어온다, 이런 기대감부터 시작해가지고 24년도에는 정말로 기대감이 조금 실렸었어요, 개인들이. 그래서 연말에 약간 뜨거웠습니다, 주가 자체가. 그러면서 24년만 기다린다, 24년만 기다린다. 요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세력 형님들이 1월부터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24년에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좋을 거거든요. 지금은 안 좋지만 정말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24년도에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올리면은 개인들이 미친 듯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월에는 흔들게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1월을 조심하세요. 이 기준은 이번 주까지일지 아니면은 이번 달 내내일지는 이거는 미국 시장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제가 보기엔 이번 달 내내 조금 더 괴롭힐 수 있어요. 뭐 올라가네 내려가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루하게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루한 구간을 여러분이 또 넘기면은 이번에는 뭐 빠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으니까 이 지루한 시간을 적절하게 걱정 없이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걱정 없이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 현금 다들 만드셨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지. 제가 얼마나 더 노래를 부르면서 2주 내내 얘기를 드려내나요? 이렇게 좀 오늘 수급까지도 이제 빠르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0.68% 빠졌는데 상승 종목 200개, 하락 종목 650개. 장난 아니죠? 그리고 1.6% 빠졌는데 300개 상승에 1250개 하락, 그리고 100개 정도 보합. 그리고 오늘 하락 종목이요, 거의 1900개예요. 상승 종목이 560개입니다. 이거 오늘 재미있었을까요? 오늘 시장 재밌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종합지수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빠졌다, 보기 힘들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뭐 특징주들이 있으면 HLB도 오버행 물량 좀 소화하느라 큰 시세 못 만들어냈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 셀트리온 출범하면서 시총이 45조 정도 되거든요. 삼성바이오가 52조예요. 셀트리온 제약까지 포함하면 한 48구조 나오는데, 그럼 삼성바이오 시총을 능가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게 뭐였죠? 윗골이 될 것 같다고. 어떻게 오늘 좀 제가 얘기 드린 게 좀 높은 확률로 나온 것 같나요? 저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이라고 입장을 바꿔보고, 또 하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주였다, 근데 그대로 정지가 들어갔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셀트리온 주주라면은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요거 좀 차익 챙기고 싶은데, 키노피가 있었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키노피가 17만 원이거든요. 셀트리온주로 환산을 하면은. 그럼 이거 충분히 그냥 가만히 정지 먹고 있었어도 어떠한 수익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내 계좌가 증폭되어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차익 실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셀트리온 주주들도 나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각화하고 싶다, 이런 개념에 보더라도 가끔간에 7만 원과 그리고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되죠. 셀트리온으로 환산했을 때 단가가 17만 원에 물려 있었어요. 근데 단가가 17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그럼 여기에 물려 있던 개인 주주들은 이제 본전치고 나오고 싶은 심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약간 매물 압박이 조금 있는 날이 될 수밖에 없었다,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그리고 요거 신용 증권사에서 막아놓은 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이런 거 좀 따져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제 옵션 만기일 때 장난치느라고 SK 하이닉스를 억지로 땡겼습니다. 그 물량 그대로 뱉어낸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에 제가 정리를 잘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요런 얘기 드리고 코스피 지금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조회수 전혀 안 나오죠. 제목 이러니까. 근데 여기에 시장에 대한 뷰 아주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여러분이 지금 오늘의 영상과 함께 보시면 상당히 좀 다음 주 시장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이를 객관적으로 드리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지금 종목에 취해 있어가지고 지금 막 무슨 종목 갑니다. 뭐가 주인공이에요. 막 이거에만 미쳐 있거든요. 뭐 AI 뭐가 가나요? 막 이런 거 찾고 있는데 AI고 모시기고 다 물렸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오늘 개인만 이렇게 종합지수가 더 빠질 것 같아요. 미니멈이 858p. 그리고 890p 오른 날 제 콘텐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제가 여기까지 오를 줄 몰랐어요. 여기 저항선인데 이것도 한번 넘어봤네요. 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여기서 이미 고점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한번 걸렸다 가는 자리였고 그리고 코스피는 제 생각보단 조금 더 빠지긴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래서 오늘 진짜 세력의 힘으로 확실하게 눌러줬다. 그러면서 8거래 연속 하락. 코스피 1월 2일 상승하고 1월 내내 하락. 이렇게 투심을 좀 꺾어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코스닥보다는 지금은 코스피가 좀 유리한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코스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파생시장 보면은 프로그램이 오늘 미친듯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집어넣은 정도였다. 그리고 매크로 지표 보면은 사실은 미국 증시는 버텨냈어요. 근데 어제 미국 증시가 뭐 마이너스 1% 넘게까지 빠졌었거든요. CPI 지표 때문에. 근데 이거를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술주로 억지로 또 머리끄댕이 잡아서 팍 올려 제꼈어요. 이거 제가 어떻게 얘기 드렸죠? 어제도. 그제도. 미국 시장이 오를 시장이 아닌데 힘으로 땡겨 올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딱 놓으면 어떻게 된다? 똑 하고 떨어진다. 근데 지금은 지붕을 만드는 구간이다. 물량 넘겨야 되니까. 미국 시장이 랠리가 다시 나오더라도 눌렸다가 갑니다. 이 눌리기라도 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 한번 빠지는 거 보고 뭐 때문에 빠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공격적인 대응을 해도 전혀 안 된다. 무엇보다 원달러율이 1300원 이하로 갔을 때 좀 더 편하게 매매를 하고 시장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1320원 이 위치 위에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마냥 공격적으로 볼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 비트코인의 시세는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를 나타내긴 하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좀 약간 이빨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은 좀 별개로 받고 차후에 좀 지표 활용을 하겠다. 홍해 관련해가지고 미국과 조금 트러블이 있죠. 중동 간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튀는 바람에 그나마도 종합지수,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에너지주의 활약으로 강세에 보인 정도였다. 그리고 국제 수익률이 이제 또 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 좀 거슬리고 제가 인플레 관련주 조금 봐야 된다고 얼마 전에 보여드렸고 지난 일요일 라이브에 제가 뭐 보여드렸나요? 오랜만에 그린마켓 지수 즉 인플레랑 관련된 이 지수가 좀 여러분 심상치가 않아요. 이 지수가 좀 튀는 걸 보니까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곡물 가격 이런 것도 한번 보자고 했죠. 이게 다 시장에 인플레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부각이 돼서 폭하고 튀어버리면 제롬 파월이 공격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롬 파월이 지금 금리 인상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모르는 겁니다. 금리 인상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CPI 지표가 한번 움직였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곡물 가격 지수까지 다시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더 의심할 거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약간 지금 과도하게 미국 시장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흔들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딱 안 느껴지나요? 아 이거 진짜 억지로 머리끄댕이 잡고서 땡겨 놓은 상태구나. 이런 거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저는 딱 보는 순간. 그리고 오늘 바이오 빠질 거 몰랐다고 하면 안 되는 게 JP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어제 끝났어요. 11일에. 그럼 이거 일단 이벤트 제로 소멸이잖아요. 이제부터는 개별주 장세예요. 바이오 내에서도 진짜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뭔가 M&A라든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오는 놈들이 가는 거고 이제 다 같이 기대감을 오르는 거 끝난 겁니다. 무엇보다 리커전, 슈레딩거 얘네 뭐예요? AI 대표 바이오잖아요. 이런 애들이 뿌려졌으면 오늘 딱 그동안에 JP 모건으로 움직인 애들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던 AI 바이오 얘네는 상태가 안 좋겠구나. 최근에 강세에 보였던 애들 조금 조심해야겠구나 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시작하자마자 그래도 기회를 많이 줬는데 도망갈 기회를 근데 그냥 계속 빠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리고 오늘의 브리핑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어제 특히 며칠 동안 CPI 오랜만에 유심히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고 마이크로소프트, TSMC,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잡아 당겼다. 뭐 이런 건데 주가도 살짝 튀는 모습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매수보다는 관망이나 대응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좋은 판단이다. 아까 셀트리온 매수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 큰 틀에서는 그냥 관망과 대응의 영역이지 지금 매수? 이거 아니라고 지금 물량 소화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뭐 테슬라도 지금 곤욕을 좀 치르고 있는데 뭐 렌터카 업체 허치에서 전기차를 30% 정도 처분했다고 해요. 중고차로. 그런 것도 있고 뭐 노동 임금 관련해 가지고 요거 상승시킨다는 이런 비용 처리 관련된 문제도 있고 테슬라가 이제 성장통을 좀 걷고 있다.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좀 한번 내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별표를 쳐봤는데 요거를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시장에 긍정 시그널이 포착될 때까지 여러분께 잔소리와도 같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강조를 지속적으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제가 빠질 거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리스크 관리 정도는 해줘야 되는 구간이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현금을 조금 만드는 게 좋아요. 아직 지금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이 아직도 그냥 공격적입니다. 탐욕적이에요. 이 탐욕이 아니라 약간 이거 진짜 시장이 못 갈 것 같은데 시장이 그거 갇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죠 지금. 지금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시장이 가을에 한참 빠질 때 뭐 사요? 이 질문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오늘도 보면 이거 어디 도달했는데 어떤 이제 매수 근거를 찾는 거죠. 어디에 도달했는데 매수할까요? 아니면은 제가 이걸 다 팔았는데 매수할까요? 매수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런 말이 많이 들려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 이런 말이 들려야지 휴먼 인덱스라고 하죠. 이거 상으로도 조금 바닥 신호 슬슬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말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매수에 대한 얘기가 아직도 지배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탐욕적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손가락 잠그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일 전에 확실해져서 오늘은 조금 강하게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10%는 필수라고요. 20%까지 권장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결론점으로는 뭐 큰 방향은 제가 올라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조정폭이 좀 아플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비싸게 있는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현금 좀 만든다고 상방 나온다고 이게 또 그냥 안 눌리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도망가도 계좌에 큰 영향 안 줍니다. 근데 이렇게 현금 만드는 게 차후에 눌림이 있을 때 엄청나게 큰 효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싸게 살 수 있고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보이면서 이 수익 가지고 또 다른 것도 물려있는 종목까지도 풀어내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정말 크다. 댓글로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마음 편하고 무엇보다 잠을 잘 자죠. 주식 투자하면서 잠 못 자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틀 전부터 예탁금이 빠지고 있어요. 예탁금은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유동성을 상징하는데 그 유동성이 빠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한번 내리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매수의 매력이 없으니 내려쳐서 차익을 한 다음에 다시 매수의 매력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래서 언제든지 5, 6% 정도 내리칠 수 있다. 이건 내려간다면 얘기하면 의미 없어요. 내려치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이 빠지면 바이오를 산다고 내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도 현금 마련해둬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규 진입시에 메리트 있게 진입하는 거지. 그때 가가지고 손절치고 갈아타는 거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현금 만들 구간에서 한 번은 가을에 한 번 7월에 꼭다리 잡아가지고 이거 잘 피하고 8월까지 즐기다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요거 한 방은 덜 맞고서 하락을 맞았거든요. 이게 두 방이 나왔죠 그때 가을에. 그래서 요때 현금 대응을 많이 못한 게 좀 아쉬운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여러분한테 리스크 관리 시켜드리고자 굉장히 면밀하게 시장을 보고 있었다는 거 그거 좀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오전 브리핑에 웬만하면 제가 심 키워드는 다 남겨드립니다. 예탁금이 58주까지 갔었어요. 이때 12월에. 그런데 점점 줄어들니 여기 있네요. 59조. 1월 2일에 59조였죠. 그리고 점차 예탁금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 비트코인 영향도 있다면 있겠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미친 듯이 치고 있고 기관이 12월에 4.4조 산 물량을 지금 거의 다 뱉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뭐 거의 한 3.5조는 뱉어낸 것 같습니다. 3.6조까지도. 그래서 거의 이제 남은 물량이 없을 정도로 12월에 수익률 마사지를 하고 그냥 물량을 개인한테 풀어버리는 그런 단계에 있는 상태인데 예탁금이 줄어들고 신용잔고는 늘어나는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는 제가 올라올 때 뭐라고 했죠?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징조입니다. 근데 신용잔고가 안 늘어요. 지금 뭐죠? 예탁금이 줄어드는데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네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시장에 부담이 가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고 아직은 터닝을 해가지고 추세 전환하는 시그널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전 시그널 이틀 전에 방금 전에 베타제 시그널이었고 이거는 이제 오전 브리핑입니다. 오전 브리핑에서 미국 시장도 여전히 머리끄댕이 잡아서 올린다. 빅테크 일부 시세로 땡겼는데 그와 달리 매크로 지표, 환율, 원자재, 채권 그리고 뭐 암호화폐까지 굳이 따지면은 얘네가 암호화폐 제외하고 채권이나 원자재나 환율 시장이 증시보다 큰 시장인가요? 작은 시장인가요? 큰 시장이다. 이거 그때 콘텐츠에서 바로 녹여드린 내용입니다. 얘네는 속이기가 힘들어. 증시는 속일 수가 있어. 근데
한원채 이 세 가지 자산시장은 증시만큼 속이기가 어려워요. 자산시장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억지로 시장을 땡기는 순수하지 못한 시장 흐름이 나온다고 숨겨진 모습이라고. 제가 뭐 어제 빠지고 오늘 빠지고 이런 거 몰라요. 그런데 조만간 머지않아 한번 눌리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적정 구간 오면은 탐욕을 좀 덜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또 3일 전이에요. 이렇게 조건에 맞춰가지고 뭐 나스닥이 조금 더 밀린다. 그래서 나스닥이 한번 툭 14,500피까지 밀렸었죠. 이때 좀 애매해요, 여러분. 윗골이 되면서 여기서 올라가면 전 현금 더 만듭니다. 14,100포인트까지 빠지면요, 전 여기서는 현금 쓸 거예요. 여기서는 현금 씁니다. 바이오 살 거예요. 업종 중에서 좋은 위치에 있는 놈. 이렇게 전략을 드렸죠. 근데 실제로 나스닥이 빠지지 않고 땡겼죠. 그럼 뭐죠? 현금 더 만들어야지.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 같이 현금을 20%까지 확보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대응은 자연스럽게 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큰 추세 전환 안 나올 거라고. 왜? 코스피가 눌려 있으니까.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돌리는 흐름이 나는데 전혀 안 보여요. 그럼 코스닥은 힘으로 딱 당겨놨는데 이게 코스피가 이제 수급에 대한 이런 영향이 끝나면은 코스닥도 한 번은 툭 밀릴 수 있다고. 어디까지? 200일선까지.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소가 200일선이에요. 이것까지는 열어두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대응 전략. 미국 시장이 이러면 어떻게 되고 저러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쭉쭉쭉 베타제에게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속임수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많이 강조드렸다. 관찰이라고. 별다른 내용 없어요. 다 이런 겁니다. 같은 말 계속하고 있죠.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제 콘텐츠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주린이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용이 조금 어렵고 자꾸 종목 얘기는 잘 안 하고 시장 얘기 많이 하니까. 왜? 지금 종목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 뭐에 시장이 빠지면 답이 없는 거지. 시장 얘기 자꾸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나 뭐 어려운 용어도 쓰고 이러는데 이게 제 타겟팅 자체가 주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종목만 사랑하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여러분이 제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바로 지를 때 지르고 조심할 때 조심하자고 하는 이런 의견에 대한 거를 좀 제시받고자 함일 텐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저한테 원하는 거는 리스크 관리 영역이 아니겠냐, 베타제 분들한테. 물론 종목들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탐욕에 뒷눈에서 손이 나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 8일 전에 내가 뭘 사려고 했는데 이거 사지만 않았어도 지금 뭔가요?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좋은 가격에 있는 종목을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야, 뭐 잡아먹을까, 뭐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시간이 좀 맞이하게 되겠죠. 물론 주식 비중이 지금 이거 다 만들었어도 80%는 있겠죠. 얘네는 뭐 빠질 거 빠지고 오를 거 오르고 이러겠는데 어쨌든 큰 방향이 상방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는 겁니다. 그래서 10에서 20% 요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이것부터 시작하시라. 그래서 10% 정도는 꼭 만드시라 권유드린다고요. 가능하다면 20%까지도 이미 일전에 이렇게 이야기 드린 거고요. 나스닥이 차후에 15,000피까지 가면은 더욱더 현금 비중 높여야 된다. 근데 어제 15,000피 인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시장이 오늘이든 다음 주든 언제부터 밀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 근데 밀렸다가 그냥 올라갈지 빨지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 두 가지 조건. 요거 해가지고 우리는 대응을 면밀히 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거 없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린 캡처본이에요. 지붕 만들고 빠지든 아니면 눌렀다 올리든 이런 얘기 드린 거고 늘릴 수 있다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레오켄 바이오 JP 모건 헬스컴 플러스 끝나면은 ADC가 최근에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AI 바이오랑 이런 애들이 JP 모건 끝나면 당연히 빠진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오켄 바이오가 알테오젠 안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밀린 거고요. 8250포인트와 여기가 지금 제가 가이드 잡아드린 거고 요 구간은 7850포인트예요. 요거는 차트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가 애초에 이거 빠질 때부터 여기서 개인들 꼬시기 진짜 좋은 자리예요. 이거 빠지고 여기서 올라가니까 이건 개인들 꼬시기 제일 좋은 자리다.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멘탈 나가게 해가지고 또 소관 내 만들고 이제 다만 삼성전자가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가격은 뺐으니 이제는 시간,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지지를 일단은 만드는 그런 모습 정도는 보였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반등 시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얘네가 일단 땡겨놨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업종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빼고 다른 업종이 한번 랠리를 만들면서 종합지수는 올라가되 얘네는 좀 가두리에 갇히는 이런 흐름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제가 이거 알았을까요? 저도 윗골이라는 거는 그냥 확률적으로 한 5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미친 듯이 올라갈 확률이 한 10에서 20% 이렇게 얘기 드렸고 얘가 이렇게 쭉 밀릴 가능성도 10에서 20%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아침에 한번 탁 찍었다가 눌릴 가능성,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응 전략으로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시가에 날릴 거 있으면 날리고 그리고 위로 깔아놓으면 어떨까? 그랬으면 오늘 그래도 나름의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었겠죠. 뭐 이 다음에는 이제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 코스피 지수가 저는 이제는 조금 버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조금 지지를 받는다면 셀트리온도 한 번은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다만 이 고점을 쉽게 넘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베타제가 21만원부터 23만원 제가 여기를 밴딩을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이날 너무 세가지고 21만원보다는 21만 8천원 요 구간부터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차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만원까지. 그래가지고 여기 23만원 요 사이에 대부분 차익을 하셔가지고 단가에 맞췄을 거거든요. 처음에 20% 팔았다가 삼바가 못 따라오는 걸 보고 10%를 추가해서 30%를 팔았습니다. 셀트리온을. 이거 30% 팔아놓은 상태. 여기서 30% 팔아놓은 상태에서 이거 빠지고 있으면은 상당히 지금 트레이딩 하더라도 벌써 대충 한 10%에서 15% 정도는 이미 트레이딩 간극이 나오겠죠. 그럼 이 30%의 물량이 나중에 여기서 잡으면은 당연히 셀트리온을 이거만 하더라도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단가 바뀌는 건 평균 매입 단가 변경 증권사마다 가능하다고. 내가 만약에 15만원 했으면 다시 15만원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가지고 이거 트레이딩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거를 꼭 여러분이 하자고 할 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것까지도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알테회우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HLB는 오버행 물량 소화를 하면서 이게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빠지면은 여기 48,850원 여기죠 딱. 여기서 요날 팔았죠. 요날 요렇게 여기서 10% 팔아놓은 거 요거 나중에 빠지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안 빠지면 90%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분할 매수 매도 그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 업지수 보기 전에 전광판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오늘 로봇주가 한번 이렇게 튀었어요. 이렇게 로봇 섹터 빼고는 딱히 튄 섹터가 그냥 에너지주 정도 까짝거리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별로 재미없었고 요 중간에 보면 이제 코스피에서 반도체 업종이 최근에 강세 보여서 쉬고 있으니까 요 중간 단에 있는 종목들이 슬슬 빨간불 켜면서 키높이 맞춰서 올라오죠. 그러면서 항상 시총 상위주가 올려놓고 이렇게 쉬면은 다른 후발 코스피 종목들이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이렇게 따라 붙는 거죠. 시총 상위주.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시총을 능가합니다. 이 그림 어디서 봤는데 뭐죠? 제가 2차 전지의 큰 시세를 이렇게 전망하고 있죠. 대장주들은 처음에 팍 땡겨 먼저 그리고 쉬어. 그러면 뭐죠? 후발주들이 때려온 다음에 야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야 이러고 간다고. 이건 당연한 논리예요. 원래 시장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시총 상위주가 오르고 그 다음에 큰 시세는 후발주가 먹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큰 그림에서든 작은 그림에서든 섹터별 대응에서든 이걸 여러분이 꼭 알고 가시면 좀 편하게 시장 대응할 수 있다. 오늘 뭐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쪽으로 최근에 바이오 빠지는 거 보면은 막 어우 시겁하죠. 그러면서 이번에 또 바이오 막 좋다고 막 엄청 갔는데 이거 아마 최근에 샀으면 조금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 꽤나 눌렸습니다. 처음에는 바이오가 눌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많이 눌렸거든요. 근데 이거 제 생각에 2차 전지가 이제는 반도체가 시세를 낼 만큼 냈기 때문에 얘가 좀 쉬고 그리고 바이오가 어쨌든 주인공이거든요. 얘가 지금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 얘 다음에 뭘까? 제가 보기엔 2차 전지예요. 얘가 중국의 춘절 이거를 기점으로 중국의 춘절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조금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리포트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이 말인즉슨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1분기에 대한 컨센이나 가이던스 이런 것도 다 낮아지고 있거든요. 기대감 같은 게. 그러면 뭐예요? 바닥을 이제 찾겠구나. 저점이 지금 북은 어디겠구나. 주식은 선반영이니까 실물 경기보다 빠르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바닥을 이제 찾는 구간이 필요한데 어제 이제 또 리포트가 나온 거는 1분기에는 양극재 업체들이 바닥을 잡을 것 같고 2분기에는 셀 업체들의 바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에 1분기에 이제 양극재 종목들이 슬슬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 콜이나 IR 같은 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바닥하고 2분기부터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주가 돌리는 겁니다. 이미 조금 양극재 업체들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 돌리려고 하고 있죠. 이미 돌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셀 3사까지 2분기 저점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는 이번 하반기부터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 같아요. 라는 순간 다른 소재나 장비주들은 이미 가고 있겠죠. 얘네가 돌리는 순간.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를 지금 아무 시세가 안 나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다 불안하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윤성 FNC, PSI, PNT, 하나기술, DNT, 유일에너지는 아니죠. 뭐 요런 애들이 지금 지난 7월에 이렇게 됐다가 줄줄줄 빠져가지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11월부터 10월부터 이렇게 가을에 하락하고 횡보하고 있었는데 요거 저점 다 깼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세력의 페이크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빠질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2차전지의 터닝이 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저점을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양극재나 세로체들이 바닥을 찍으면은 다시 수주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장비주에 붙을 텐데 그래서 지금 장비주까지도 한번 훅 찍은 그런 흐름을 보인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종합지수만 조금 받쳐주면 금방 올라와서 한번 2차전지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근데 물론 그 전에 바이오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2차전지는 중국 춘절 한 요때쯤이 기점이 되지 싶은데 이 전에 움직일지 이 지나고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급을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판단하는 게 어렵다. 다만 바이오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저도 현금을 쓴다면 오로지 바이오에 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고요. IT, 2차전지, 바이오 얘네 주업종 간에 순환매가 계속 돌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게 바이오가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반도체도 뭐 누워있는 애들 한 번은 또 이제 소부장 관련주도 봐야 되거든요. 뭐 OLED 관련주 HBM도 실마크 쉬어가지고 여기서 할 종목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HBM에서도 할 종목도 한번 찾아보고 뭐 이런 거고 코인 관련주는 딱히 할 필요 없고 엔터주가 오늘 많이 눌린 흐름 정도였다. 미디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미용주는 확실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방어력이 좋은 편이다. 제가 어제 현금 들고 있기 힘들면 뭐라고 했죠? 굳이 현금 들고 있기 힘들면은 의료기기주나 미용기기주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보톡스. 보톡스도 오늘 잘 버텼잖아요. 이런 거는 실적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종합지수 관계없이 결국 실적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반등할 때라도 좋은 움직임 보일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정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 제가 굳이 우라늄 가격에 대해서 이걸 믿기로 해가지고 정부 정책이 이제 3년차 드라이브가 걸릴 것 같아요. 공개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나 체코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굳이 원전 얘기를 했잖아요. 뜬금없이. 근데 원전에 뉴스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갑자기 원전 얘기를 어제 알파제가 했단 말이야. 왜 그럴까? 즉 돈이 원전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전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원전 쪽이 약간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 약간 은근슬쩍 빨간불 켰거든요. 이게 언제 이런 뉘앙스를 얘기 들었냐면 조선주 바닥 잡을 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조선주 바닥 잡을 때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원전주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특히나 CES도 끝났죠. JP 모건도 끝났죠. 이벤트가 없어요. 이벤트가 없다는 말은 뭐죠? 정부 정책이 부각을 한번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뭐 저출산 관련주도 부각이 될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 원전 관련주 같은 거 특히나 정치적으로 부각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요거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지수를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나스닥을 먼저 보면요. 뭐 배웠죠? 어제도 이거 아래 꼬리 단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CPI 지표 보고서 빠질 줄 알았거든요. 정말 이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3일 연속 대단하다. 엔비디아 여태까지 계속 3일 연속으로 지붕 만들고 나서는 결국엔 누리게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간 것보다는 눌렸다가 할 거예요. 보라색 시그널이 이만큼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죠. 보라색 시그널이 이만큼 누적됐으면 바로 신고가 간다? 그럼 그 다음엔 더 크게 눌립니다. 그래서 보라색 시그널이 뜬다면은 그냥 신고가 갔다가 더 크게 눌리는 거 맞느니 적절하게 조정받고 그냥 가는 게 나아요. 랠리 만드는 게. 그래서 이런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국 시장도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둘러봤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이게 설명하자고 하면 좀 복잡한데 일단 바이오 또 IT가 있죠. 바이오도 제가 뭐라고 얘기드렸죠? 이렇게 이 밴딩을 여기로 이렇게 옮겨 보면요. 일단 바이오가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했나요? 이거 한 방에 뚫었으면 적어도 눌렸다가 가야 된다고요. 아니면 여기서 눌렸다가 가던지. 이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그냥 한 방에 뚫었잖아요. 이거 자체가 눌렸다가 가야 된다고. 최소가. 근데 오늘 딱 터치했죠. 기가 막히게 21선과도 겹치기도 했습니다. 21선과도 겹치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잡아드린 구간 8250p 이 기준치까지 일단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안 맞습니다. 조건 1이 뭐였죠? 바로 미국 시장이 한 번은 눌려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한 번은 눌려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원래 현금 10% 쓰기로 했는데 미시장이 반등한 상태에서 안 눌렸기 때문에 이 현금도 지금 20%까지 만들었는데 여기 올라왔으니까 전혀 쓸 생각 없습니다. 바이오가 조금 더 눌려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최소한 200일선까지. 즉, 요 안에 밴딩을 잡아가지고 요 구간에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미국 시장이 한번 빠진다. 그리고 그때 재료를 확인하면서 슬슬 바이오를 모아가면은 차후에 바이오 금방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제가 죽는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요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봤을 때 밴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봐 드렸었는데 요거를 그대로 옮겨보면은 미니멈으로 그래도 8,000포인트?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까. 그럼 저는 미국 시장이 빠진다는 조건 하에 한 요 정도에서 제가 바이오를 매집하지 않을까
20% 현금 나는 적절히 나눠 써가지고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바이오 대응법을 여러분한테 꿀팁으로 한번 남겨봐 드리는 겁니다. 무슨 바이오가 됐든지 그거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고, 바이오는 이제 또 뭐가 있나요? 바로 3월에요. 사업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바이오들이 가끔 사고 치는 게 있어요. 감사 의견, 여기서 한정이나 부적정 이런 걸로 꼬꾸라지는 것 중에 바이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조심해야 되는 거, 재무제표는 한번 보고 사셔야 된다. 여기서 자금 조달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감사 의견에서 문제가 될 만한 종목은 확실하게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2월 중순부터 수급이 별로 안 좋아요. 이 감사 의견이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바이오가 실제로 그랬죠. 예전에 2018년에 차바이오가 사고를 진하게 치는 바람에 모든 바이오가 꼬꾸라져 버리는, 이때 당시에 차바이오텍이 시총 1조밖에 안 됐었는데 결국에는 차바이오텍도 상장 패치 되네 많이 하다가 환기 종목으로 갔거든요. 이런 사태가 또 혹시 안 벌어지리란 법은 없으니까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바이오, 알짜 바이오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실제로 오늘도 종목 하나를 매수하려다가 야 이거 얼마 전에 상장했는데 얘는 왜 돈이 없어? 이러면서 안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번 주 내일 모레죠? 일요일 라이브 8시에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종목이 너무 내용이 괜찮아서 하려고 하다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오늘요. 하려고 하다가 아니 재무 한번 보고 그 다음 사야지? 오늘은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네? 한번 들이대만 하네? 또 여기 8250포인트 왔으니까 요런 개념으로 살짝 한번 단기라도 해볼까? 라고 했는데 얘는 왜 회사가 돈이 없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개념으로 아는 종목이 있다. 그래서 항상 재무제표 꼭 확인하시고, 내가 매수하려고 했다가도 야 이거는 아니다, 발 빼야 된다, 전 이거 안 하겠습니다, 관종에서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관종 삭제했어요. 그런 대응도 꼭 필요하고, 반도체는 뭐라고 했죠? 요 기준선을 기준으로 박스권 여기부터 매수라는 게 옳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도체도 아직도 위에 있거든요. 고점 시그널, 또 완벽한 단기 고점 시그널 떴다. 이거 오버슈팅이었다고요. 그래서 반도체도 더 빠져야 돼요. 저는 최소한 요 구간에 오는 거, 얘가 또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은 원래 여기서 이렇게 행보하는 거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에는 맞춰놔야지, 혹시 반도체가 이렇게 빠진 경우가 뭐 혹시 모르잖아요. 최소한 여기 정도는 맞추는 게 좋겠다, 반도체도.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린 게, 이거 200일선을 여기서 요 정도만 수렴하고 이렇게 가는 거? 글쎄요, 저는 의심 가는데요. 이게 말이 될까요? 그래도 한 번은 올라가다가 어디가 될진 모르겠지만 한 번은 내려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드렸는데 일단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200일선 터치하러 한 번은 내려와야 되고, 그걸 터치한 다음에 그냥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건 박스 이 정도.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이렇게 200일선을 기준으로 박스권을 한 번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종합지수를 견인하는 건 뭐냐? 바이오가 아니라 2차 전지. 그럼 아까 전에 여기 다 힌트 드렸네요. 중국 춘절, 이걸 기준으로. 왜 중국 춘절인가요? 이때 기준으로 리튬 가격이 반등할 수가 있어요.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 뭐죠? 양재 기업들이 1분기에 실적이 이제 저점이 찍힐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동반과 함께 양재 기업들의 1분기에 저점이 찍히는 시그널이 뜨면 그때부터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전지의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종합지수를 한번 견인할 수 있다는 거. 바이오로는 지금 세티리온 헬스케어가 빠졌기 때문에 HLB가 시총 4위, 셀트리온 제약 이 친구가 이제 6위, 그리고 알테오진이 시총 5위거든요. 근데 얘네가 에코프로 BM, NNF보다는 시총이 현저하게 낮아요. 얘네만으로 종합지수 막 못 땡깁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수를 땡겨줘야 돼서 요런 흐름을 예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당분간 그래도 저는 바이오가 조금 아직은 중심에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2차전지가 가능성이 높으니 이것까지도 한번 바라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업종적인 대응까지도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얘네가 지금 조금 조정이 일단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코스피를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코스피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오늘 200일선을 좀 이탈하면서 상당히 좀 조정폭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 언더슈팅이에요. 여기 구간은 조금 언더슈팅입니다. 이 언더슈팅을 빠르게 좀 다음 주에 회복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코스닥이 좀 쉬더라도 코스피는 반등 시도 정도. 지금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빠졌잖아요. 또 미시장도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빠졌어요. 이게 어쩌면 수급 요인. 어제 얘기 드린 것 같이 삼성과의 블록딜, 그리고 상속세 만들기 위한 삼성전자의 시세를 조금 한번 뽑아 먹은 걸 수도 있다. 요 정도까지도 한번 의심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지금은 뭐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준비하고 있는 전략대로 대응만 준비해 가면 된다. 얼마나 편하게 대응할 수 있나요? 여기 올라오면서 편하게 현금 마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이 좀 부담 없이 제 영상만 보더라도 따라올 수 있으니까 적어도 리스크 관리 정도는 좀 추정해서 하시면은
계좌 운영하는데 좀 마음 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레오겐 바이오나 ABL 바이오 이런 애들은 좀 그나마도 버티는 종목들인데 HLB도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뜨거웠던 종목들 몇 개 찍어보면은 신테카 바이오 그리고 그나마 파로사이 바이오가 엔비디아 바이오니모랑 연관이 있어서 오른 겁니다. 포어라인 소프트, 뭐 큐로셀, 큐리옥스 이런 거. 이거 큐리옥스 이런 거 조금 빠진 것 같아도 지금 고점에서 20% 빠진 거고요. 최근에. 그리고 큐로셀도 조금 빠진 것 같아도 여기 그냥 종가 기준으로만 봐도 최소한 15% 정도 빠진 거거든요. 고점 대비해서는 그냥 20% 녹은 겁니다. 이런 것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상승과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한번 잡아드린 거고 병합방 보면은 뭐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하루 만에 빠진 것만 해도 보통 5% 빠진 걸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할 거면은 최근까지 좀 안 오르는 바이오였으면 그나마도 버텼는데 최근에 좀 뜨겁고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버들이 좀 밀어주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조금 마음고생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날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조금 지켜보자. 미국 시장이 한 번은 빠지는 거 보자. 이런 의견을 남겨드리면서 주말 너무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이렇게 가더라도 저는 상승을 위한 세력에 나중에 다시 한번 재차 랠리 나올 때 조금 못 따라오게 그런 흐름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구간에서는 또 개인이 못 따랐거든요. 제가 그때 얘기드린 게 뭐였죠? 개인이 팔면 지수는 올라가고 개인이 사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개인이 사면 지수는 빠진다. 요 흐름이 여기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또 개인이 붙어줬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또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한테 약간 야 이거 지금 쉽게 달라붙었다가 너네 물릴 수도 있다. 너네 조심해야 돼. 그래놓고 도망가는 거죠 종목들은. 이렇게 지금 너무 탐욕적인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하면서 여러분이 리스크 관리는 한 번씩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고 YG 제가 정확하게 요날 리뷰 들었는데 이거 거짓말이라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YG 노란 시그널이 잡혀가지고 한번 얘기 들어봤는데 저는 앞으로도 YG는 엔터주가 이번 상반기 조금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주도 그렇고 그래서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도 이제 섹터 잘 구별해야 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로토스필러, 원전 요 정도까지는 상당히 매력있게 본다. 로봇도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레시스가 최고 셌었는데 윗골이 이렇게 달면서 조금 찝찝한 모습이에요. AI 관련주도 CS 끝나면서 조금 모멘텀 떨어지니까 지금은 진짜로 24년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실적이 동반되는 이런 좋은 종목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거 동반되는 거 25년까지도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이 매매하시면 정말 이렇게 시장이 뭐 밀리든 뭐하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시장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저희도 좀 굉장히 오늘 편하게 좀 끌고 갔거든요. 그런 것도 언급드리면서 오늘 이번 주 좀 고생 너무 많으셨고 시장이 뭐 오르네 만회하면서도 여러분 솔직히 좀 재미없고 지루한 시장이 좀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루한 시간이 뭐 짧으면 다음 주고 길면은 다다음 주 한 이 정도 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1월을 잘 보내시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리스크 관리 한번 잘 해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권유드리고 강조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8시에 라이브 진행하니까 많이 오시고요. 일요일 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저도 모르게 라이브다 보니까 청기누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드리니까 시간 내셔서 오시면은 많은 거 얻어가시고 시장 대응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산은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누구의 탓도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오늘 주말에 조금 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해주세요. 안녕.